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적폐에 대해서도 당연히 집권하게 되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시스템에 의해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어제 민주당은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청와대에서는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 아니냐. 대단히 불쾌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재수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국회의원, SBS의 민성기 논설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민성기 의원, 청와대가 어제는 청와대 관계자 발로 익명으로 반응을 보였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까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라고 봐야 됩니까? 참모회의 발언 내용을 본인이 직접 나와서 얘기하진 않았지만은 대변인이 직접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렇게 하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소통수석이요. 예. 그 의견이 담겼다고 봐야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그 정부 초반에 적폐 청산을 모토로 한 2년간 그 적폐 수사를 한 그런 전력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윤 후보의 발언은 적폐 수상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현 정부의 정체성을 아주 강하게 훼손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보고 이걸 선을 넘었다.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한 입장을 청와대의 입장을 내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대개 그 대통령들이 과거에는 그 선거 국면이 오면 후보들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합니다. 그리고 네. 선거 개입에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하는 게 여태까지의 통리였는데 그런 과거 전례를 볼 때 대단히 이례적인 그런 대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히 불쾌하다, 분노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과거의 전례를 보면 대선 전국의 와중에서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당 후보들은 강하게 비판했고 때로는 여당 후보들마저도 대통령을 비판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이라든가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별다른 반응 보이지 않고 그건 가슴 아픈 부분이다라고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왜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분노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나타냈을까? 민성기 의원 그게 가장 궁금한 건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 공급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부동산의 문제라는 거는 그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이 많은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그런 차별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정 부분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고 그리고 정권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는 거고 그리고 좀 더 확대 해석을 하자면 정권이 바뀌면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뜻 아니냐 이렇게 여권에서는 우려를 할 수도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입장 표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이미 정치 보복 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재수 의원님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 선언이죠. 명백하게 정치 보복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은 지금 한 40%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역대 대통령 그리고 퇴임을 불과 한두 달 남겨놓은 역대 대통령 중에 아주 기록적인 대통령 지지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싫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싫어하시는 국민들도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하면은
그래도 어떤 절제와 품격의 대통령 이거 정도는 인정을 하거든요. 굉장히 절제를 하시고 또 품격이 있으시다. 문재인 대통령 싫어하는 분들도 그런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말임에도 불구하고 40%를 왔다 갔다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측근 비리가 없습니다. 측근 비리가. 그다음에 뭐 친인척 비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역대 정권들이 퇴임이 다가오면은 거의 지지율이 뭐 20%뭐 이렇게 이 폭락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비리들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40%를 왔다 갔다 하는 지지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많은 이 부정 비리를 저질렀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말하자면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보복 수사, 정치 수사, 정치 보복을 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 덧붙여 가지고 이제 자신의 가장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다가 비유를 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들과 가장 가까운 최측근 검사들을 배치시켜 가지고 친위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국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좀 밀리거나 또는 정권이 수세에 몰리면 이 친위 부대들이 나서 가지고 말하자면 기획 사정을 한다든지 먼지털이 수사를 한다든지 뭐 이 모욕주기 수사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위기에 몰린 윤석열 그 정부의 어떤 지지율을 방어하려고 하는 그러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 그리고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공화국 온다. 그리고 그 검찰공화국은 이전에 검찰이 보여왔던 먼지털이 기획수사, 그다음에 모욕주의 수사 이걸로 5년 내내 가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의도 주변에서 파다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이 이야기를 안 하다가 최근에 여론조사가 좀 앞서 나가고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이 자신감 그리고 이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이 오만함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흘러가니까 이 감추고 있던 발톱, 감추고 있던 속마음이 그냥 드러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 사실상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저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저 이야기를 듣는 순간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바로 떠올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이명박 정부와 검찰이 모욕주기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논두렁 시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피의 사실 하나씩 흘리면서 엄청난 모욕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전직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타살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앞에 놓인 과제 중에 가장 큰 과제가 국민 통합입니다. 대선 후보라면 중앙일보 기자가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진영으로 나눠서 싸우고 있는 이 진영 갈등 국민들이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보복 또는 전 정권을 대상으로 한 어떤 수사 이것은 절제돼야 되고 국민 통합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선 후보의 자세와 태도죠. 그런데 알겠습니다. 보복하겠다. 예. 이 선언은 정말로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극복하고 경제 민생 챙겨야 되고 이 대전환의 위기, 이 대전환의 파고를 돌파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국정 현안 과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수사기술자 또 법기술자로서 21세기 신공안정국을 만들겠다 이 선언을 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정권이 도래할 수 있고 위험한 정권이 탄생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이 엄중한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전재수 의원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갖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 드렸을 때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말이죠. 제가 길게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정권이 바뀌겠죠. 이재명 후보가 되든 윤석열 후보가 되든 어쨌든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전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어떤 불법이나 위법 이런 의혹이 상당히 짙다. 이거는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진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죠. 예.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 이야기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서 많은 비리를 저질렀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뭐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전체를 말하자면 적폐로 규정을 하고 이게 뭐냐면은 검찰이 특수부가 이전에
없는 죄 덮어버리고 있는 죄를 덮어버리고 없는 죄 만들고 하는 그런 기획 수사입니다. 짜맞추기 수사입니다. 사람을 한도 끝도 없이 벼랑 끝으로 밀어가지고 말 안 들으면 모욕 주고 그래가지고 진술 받아가지고 없는 죄 만드는 기획 수사, 먼지털이 수사, 면박주기 수사, 모욕주기 수사입니다. 그리고 죄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불쾌할 일이 없지 않냐, 이건 조폭이죠. 법기술자와 수사기술자들, 대한민국의 정치검사들이 있잖아요. 이 없는 죄 만드는 기술이 다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김학의 씨 보세요. 이 성접대 영상,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명백하게 김학의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영상이 공개되고 난 뒤에 6년이 지나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하다가 불기소해버리고 수사하다가 불기소해버리고 결국은 법원이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김학의가 맞다. 그랬는데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처벌 못한다. 이게 바로 있는 죄를 없게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 수사기술자, 법기술자들은 이거 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적폐를 규정하고 그러고서 그 뭔가 나올 때까지 그냥 막 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공화국에 말하자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고 검찰공화국을 선언한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전재수 의원이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사일 전 의원께도 충분한 시간을 드릴게요. 네. 다만 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참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이야기, 이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친위 부대를 검찰에 포진시킨 분이 지금 검찰 인사권자인 대통령입니다. 누가 지금 포진이 돼 있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 하다가 고검장으로 영전한 분, 이성윤 검사장, 문재인 대통령 대학교 후배 아닙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 검사장, 누굽니까? 박범계 장관 고등학교 후배. 대장동 문제 등등을 수사하는 지금 네. 성남 FC 문제까지 나왔지만 이 수원지검장은 누굽니까? 신성식 지검장, 이재명 후보 대학교 후배, 박은정 검사장 등등 지금 포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석열 검찰을 다 해체하고 친위 부대들 포진시킨 분이 지금 문재인 정부예요. 그걸 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지 몰라도 지금 뭐 그 한 분 이야기 하는데 친위 부대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제가 좀 어이가 없고, 있는 죄를 없는 죄로 만드는 정부도 이 정부입니다. 성남 FC에 지금 방금 박하영 차장검사 오늘 사퇴식 했지만 그분이 왜 사퇴를 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때 성남 FC의 구단주인데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60억 원 받았는데 특혜 의혹이 있어서 검사들이 이거 재수사하자고 그런 거예요.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걸. 그런데 지금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그걸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의해서 사표를 낸 겁니다. 있는 죄 없는 죄로 만들려고 하는 의혹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김학의 씨, 저는 과거 문제 검찰에 잘못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분은 이제 뇌물 혐의는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고 성폭행 문제는 공소시효 지났지만 그분이 그렇게 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인인데 그분을 대통령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철저히 이걸 파헤쳐서 진실을 알려라. 그러다 보니까 공소시효 다 지난 분 뒷조사 해가지고 출금하는데 불법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 불법성이 발견돼서 안양지청이 수사를 하는데 수사 무마시킨 분이 또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전화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수사가 무마된 문제. 이것도 있는 죄로 없는 죄로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박수현 이제 홍보수석이 네. 현 정권의 적폐가 있는데도 윤석열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때 못 본 척 했단 말인가 이런 말을 하는데 윤석열은 못 본 척 안 했어요. 윤석열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 사건 검사로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소장 다 나와 있어요. 청와대 7개 기관이 관여된 걸로 공소장에 나와 있어요. 물론 이 수사가 재작년 총선 이후에 더 진행도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현 정부의 문제 아니에요? 청와대가 감찰 무마한 거 아닙니까? 올성 온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문제,
이거 수사하는데 그 수사한 분들 미운털 찍혀가지고 또 인사 조치 당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심지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특활비 문제까지 대통령이 직접 말씀해요. 그래서 그분 옷 벗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무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관여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권력의 범죄를 있는 그대로 검찰이 수사를 해야 국민의 검찰이 되는지 권력의 눈치 보고 권력 있는 분들은 다 봐주면 그게 정의사회가 바로 되는 겁니까? 사법정의가 세워지는 겁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과 사법정의를 세우는 건 명백히 다른 겁니다. 윤석열 후보 입에서 적폐라는 말 한 적 있습니까? 질문에 나와서 수사를 할 때 현 정부에서 검찰에서 제가 이미 열거한 대로 많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권력형 범죄, 이런 범죄들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되고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고 사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 이 말이 뭐가 틀리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이걸 가지고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건 지금 이재명 후보의 가장 지금 괴로운 점은 아내인 김혜경 씨 문제예요. 공적 자금의 법인카드의 관용차의 사적 유형 문제, 의료법 위반 의혹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의 지금 온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걸 그래서 지지율의 하락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데 저는 국민들이 매우 현명하다. 이 본질을 다 알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한자 한자를 다 읽어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우리 국민들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일 전 의원도 길게 말씀하셨는데 전재수 의원님 혹시 반박하실 말씀 있습니까? 자, 이번에 짧게 예, 이상일 의원님께서 이미 비비 혐의가 있어서 수사받아서 재판 끝난 사건도 말씀하시고 또 일부 미진한 사건도 말씀하시고 또 수사 중인 사건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다 해야 되죠. 그런데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이상일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대부분이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거나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 정부의 문제를 윤석열 후보 있는 그대로 수사한 거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직을 하시면서 이미 다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정부의 말하자면 고위급의 검찰 간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숱하게 많은 비리를 저질렀다.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비유를 합니다.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7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임명직을 막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국민들께서 최측근을 어디에 자리에 앉혀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불신, 염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언을 했는데 오히려 윤석열 후보는 누가 보더라도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검사장을 말하자면 서울중앙지검장 시키겠다. 오히려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친위부대로 검찰 조직을 장악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위험한 정권의 도래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물정 윤석열 후보가 잘 모르시잖아요. 어제는 고등학교 갈 때쯤 되면 고등학교는 기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로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19세기에 죽은 사람 냉동으로 얼려가지고 21세기에 다시 그 냉동인간 해동해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왔습니까? 그리고 대학교 1, 2학년 대학생들 앉혀놓고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구인구직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깔아가지고 구인구직 하는 날이 올 거다. 세상 물정 모르는 이런 분이 수사기술자, 법기술자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죄 있게 만들고 있는 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거 하겠다라는 선언이 윤석열 후보의 어제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고도 위험한 정권의 도래가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야,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검찰공화국 될 텐데 이 21세기 격화되는 이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과연 검찰공화국이 돼가지고 먼지털이 수사하고 없는 죄 만들고 이래가지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면 어떻게 할까?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많이 네, 전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 텐데 한 번에 너무 길게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물론 하실 말씀이 많다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좀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토론이 되면 훨씬 재밌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합시다. 예. 제가 자, 좀 또 짧게 비싼 시간 드릴게요. 구직 앱하고 고등학교 문제 그 제대로 읽어보세요. 다 무슨 뜻인지 나와 있습니다. 뭐 물정 모른다고 인신공격하는 건 뭐 선거의 일종의 네거티브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해봐야 별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없고요. 지금 아니 현 정부의 지금 대장동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면 왜 국민이 특검을 하자고 그럽니까? 특검 여론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심지어 민주당도 특검하자고 하죠. 말로는. 법은 안 만들면서. 왜? 국민 여론을 의식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대장동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권력 눈치 안 보고 있는 그대로 한다면 특검하자는 국민 여론이 나옵니까? 지금 현 정부의 지금 김호수 검찰이 검찰답다고 국민의 검찰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정말 여론조사 한번 하면 저는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검찰의 도리와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헌법이 주어진 검찰의 권한과 책임 그대로 다 이행하도록 하는 거죠. 권력이 가타부터 검찰의 입김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무슨 검찰공화국이라고 그러고 검찰공화국을 지금 만들어서 친위 부대 검사로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포진시킨 분이 지금 현 정부예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 7인이 의원들이 뭘 안 맡겠다고 한 게 소위 말해서 검사를 특정 검사를 중용하겠다는 그 취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동훈 검사는 우리 국민들 아세요. 4번이나 자천당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에 대한 그 본인이 거기서 정말 독립투쟁하듯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쓸지는 나중 문제고 적어도 지금 정부처럼 소위 어용이다, 친정부 성향이다 이런 소리 듣는 검사들 중책에 앉혀서 권력형 범죄 있는 걸 없는 걸로 만드는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의 독립성 제대로 부여하고 중립성도 지키도록 하고 그래서 검찰답게 국민을 보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게 윤석열 후보의 생각인데 그걸 정치보복으로 몰고 가는 게 그게 맞는 프레임이냐 저는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잠시만요. 이게 저 하실 말씀 많은 건 아는데 이 얘기를 계속하면 어차피 더 할 텐데 말이죠. 지금 한 번에 너무 많이 얘기 안 하려고 하셔도 됩니다. 제가 충분히 말씀하실게요.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될까요? 아주 짧게 하십시오. 주영진은 뉴스 브리핑 첫 꼭지가 이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이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기 때문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의 첫 번째 꼭지가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라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권에서 어떤 반응 보이고 있는지 아마 두 분이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반응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을 텐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며 정치 보복을 공언했습니다. 정치적 복수를 공약한 것입니다. 한국 정치사에 처음 있는 망동입니다. 우리는 정치 보복이 불러온 가슴 아픈 순간을 아직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009년 5월 그날의 아픔은 많은 국민들에게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입니다. 그런 비극을 다시 반복하겠다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공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제도 만들어내는 검찰 공화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검찰 쿠데타로부터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지키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선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 속에서 청와대가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인 그런 어떤 것에 대한 발언을 굉장히
발끈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가 오히려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선계 개입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개입을 대선 일까지 중지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그 적폐 수사 관련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계속 뭐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발이 저린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발 저런 게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는 그냥 원칙론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 보안법이 그러니까 공개가 됐는데 그걸 수사 안 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있으면 수사한다 이런 원칙론적을 얘기한 건데 뭐 그렇게 과민하게 대응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민성기 의원, 지금 여당과 야당의 반응을 보면 말이죠. 여당에서는 이거야말로 정치보복 선언이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총공세를 펴고 있는 모양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이거 원칙론을 이야기한 건데 왜 대통령까지 나서서 또 여당이 저러느냐. 이건 선거 개입 아니냐 대통령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여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최근에 그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김혜경 씨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이 국면 전환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전 의원들이 거의 다 출전을 해서 지금 이 프레임을 소위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이렇게 전환하려는 그런 시도를 보이는 것 같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원칙을 얘기했는데 왜 자꾸만 제발 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거죠. 야당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도 뭐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지금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정치적으로는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소위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하는 프레임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요소로 이제 다시 빌드업하는 그런 단계로 전술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보고 계시는 분들 유튜브로 보시면은 댓글을 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댓글에 주영진의 소통 창구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주시면 제가 오늘 출연하신 세 분께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소통 창구 주소창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성기 의원 제가 이 질문까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제 대선 전국에서 윤석열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습니다. 분노를 나타낸다? 사과해라. 자, 이렇게 되면 여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정치 보복할 대선 후보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까지 이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런 국면이 계속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잠시 빠지는 모양새. 즉 문재인 대통령 대 윤석열 후보 이런 어떤 대립구도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또 하나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기대하는 게 있겠죠. 그동안 친문,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 중에는 아직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마음을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계기로 해서 어떤 친문의 마음, 표심도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는 그런 효과까지 또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제 질문에는 민성기 의원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아무래도 후보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발언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해도 그 후보 자체가 구도에서 빠지지는 않겠죠. 대신에 이재명, 문재인의 연합 구도 비슷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여권 입장에서는 그동안 여권 지지층의 결집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니까 친문 반명 세력이 아직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해소되면서 결집도가 강해질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권이 좀 선거 전략상으로 좀 득이 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이게 꼭 마이너스 요인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론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더 우세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구도를 깨는 게 중요할 텐데 이렇게 여권이 결집하고 대통령과 후보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모양새가 갖춰지면은 야권에서 볼 때는 이제 정권 교체론과 정권 재창출론이 맞부딪히는 구도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공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문제 이런 것도 논의가 될 텐데 이렇게 진영 간 대결이 강하게 붙으면
소위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가는 보수 후보이기 때문에 보수의 소위 결집도가 더 윤석열 후보 쪽으로 그렇게 오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서로 그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성희 위원이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생각과 이재명 후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어제 민주당의 반응, 청와대에서 불쾌하다는 반응, 거기에 대한 어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오후에 일정이 있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를 표한다, 사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반응이 나온다면 그건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대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만 후보가 정치 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건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보복 또는 증오, 갈등, 분열이 우리 사회를 정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복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시기를 참으로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또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전 정부에 있었던 일이 적절한 시차가 지나면서 적발이 되고 문제가 될 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제가 최근에 인터뷰 때도 그건 뭐 늘 똑같은 말을 제가 해온 겁니다. 네.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 내가 한 거는 정당한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네. 불쾌하다는 입장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 뭐 불쾌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 시스템상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상식적인 얘기인데.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 이야기는 어제 이야기인데 말이죠. 조금 전에 기사가 들어왔네요. 저 윤석열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오늘 서초구 양재동에서 재경 전북도 및 신년 인사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윤석열 후보가 참석을 했고요. 끝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적폐청산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 할 수 있겠다. 윤석열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사정을 강조해 오셨다. 저 역시도 권력형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늘 법과 원칙,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다. 그건 제가 검찰에 재직할 때나 정치를 시작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없는 것이다. 집권하더라도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 제가 당선되면 어떤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지난해 여름부터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 먼저 이번에 이상일 전 의원께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임명장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부패 비리를 척결해달라. 특히 권력을 가진 부패 비리를 더 엄정하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 윤석열 후보가 얼마 전에 저희 당의 정권교체 동행위원회 유튜브에서 그 이야기하면서 나는 대통령 말 고지고대로 믿고 나는 검사로서 그 일을 했다. 그래서 핍박받은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오늘의 윤석열은 그 핍박 때문에 있는 거죠. 근데 국민들이 왜 오늘의 윤석열을 만들었습니까?
권력이 압박을 하고 핍박하는데 그 권력형 범죄를 위축되지 않고 수사를 했기 때문이죠.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 검찰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거죠. 또 대통령 말씀 그대로 믿고 한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윤석열 후보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 거고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게 그런 거라면 생각이 같다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벌써 오래전부터 여러 인터뷰에서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일을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자꾸 몰고 가려는 이 여당의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면 불편할 일이 없지 않겠느냐. 아니 떳떳하면 무슨 아까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떳떳한데 먼지털이 해가지고도 떳떳한데 있는 죄를 없는 죄를 있는 죄로 만들어서 추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제발 권력은 내버려 두고 검찰이 알아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수사를 독립적으로 하게 하는 게 검찰 개혁의 본령이고 기본이에요. 근데 현 정부는 자꾸 검찰을 소위 말해서 내 사람 검사 요직에 앉혀서 정말 있는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게 수없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예, 여기까지 하시고 때문에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정치 보복과 전혀 무관한 걸 엉터리로 지금 프레임을 씌우게 하고 있는 거다. 알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한 생각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속보성으로 돌아왔는데 예. 잠시 제가 이제 한 짧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조금 전에 메시지를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정치보복에 대한 구상이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저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독립운동가 한동훈 검사장을 통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안치겠다. 그다음에 자기와 같은 검찰총장을 안치겠다.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정치검사 검찰총장 안치고 최측근을 서울중앙지검에 안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개입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제 하는 것이죠. 이 구상이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저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민정수석실 폐지를 하겠다, 청와대에. 당연히 폐지하는 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좋죠. 왜냐하면 최측근 친위부대로 검찰 조직을 다 장악을 하고 민정수석실 거치지 않고 번거롭게 또 경로와 절차도 복잡하게 민정수석실 거치지 않고 검찰을 통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직할부대로 삼겠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폐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통령이 되면은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 이것은 김건희 씨 통화 녹음에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뭐냐면 권력이라는 게 무섭다. 우리가 직접 시키지 않아도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알아서 다 입건하고 그래 한다. 그리고 자기한테 불리한 기사 쓴 사람들 가만 내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김건희 씨 입을 통해서 이미 관여하지 않더라도 권력이라는 것이 스스로 움직이고 수사기관이 수사 알아서 다 한다. 이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지금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주 위험한 정권이 도래했다라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이 되니까 급하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죄 없으면 문제 없으면은 불쾌해할 이유가 뭐가 있냐. 죄 있는 사람은 제발 저린 거 아니냐. 이것이 전형적으로 있잖아요. 특수부 검사, 정치 검사, 또 먼지털이 수사하고 이래왔던 검사들의 어쩌면은 저걸 듣는 사람들에게 협박입니다. 사실은 완전 협박이에요. 그래, 니 죄 없다 계속 해봐라. 끝까지 털어볼게. 이런 것이 뭐냐면은 대한민국 정치 검사들이 일부 정치 검사들이 행해왔던 말하자면 검찰의 흑역사거든요. 가장 최근에 김학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한동훈 정말 짧게 얘기해. 그리고요, 잠깐만. 중앙일보 인터뷰를 조금 전해 드리고 나서 여러분 저희가 준비를 해놨는데 저도 기사를 갖고 왔는데 좀 이 얘기를 보면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중앙일보 언론에 그대로 난 거니까.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라고 중앙일보에서 묻자 해야죠. 괄호치고 수사가 괄호 닫고 돼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질문하자 다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제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했던 것이 대통령의 지령을 받아 보복한 것이었느냐? 누가 누구를 보복하나? 그러면 자기네 정부 때 정권 초기에 한 것은 헌법 원칙에 따른 것이고 다음 정부가 자기네들의 비리와 불법에 대해서 한 건 보복인가? 검찰 수사는 사법부의 견제, 통제를 받으면서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윤석열 후보가 최측근 검찰 간부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이라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이 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는 그건 여권의 프레임이다.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느냐.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왜 A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으로 이제 추론이 되죠. 왜 무서워하느냐? A 검사장에 대해서 이 정권이 한 것을 보라. 이 정권의 피해를 많이 입어서 중앙지검장 하면 안 되는 것이냐? A 검사장은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다. 일본 강점기에 독립운동한 사람이 정부 주요 직책에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은 것이다. 다만 내가 A 검사장 등을 중용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굉장히 유능한 검사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각자 다 중요한 자리에 갈 거라고 판단된다. 특별히 안 챙겨줘도 워낙 경쟁력 있는 사람이다. 이게 윤석열 후보가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민성규 의원, 앞으로 이 문제가 이게 대통령까지 일단 참여한 모양이 됐어요. 이 문제가 이 논란이 어떻게 언제까지 갈까요? 당장 다음 주면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말이죠. 뭐 일단 내일 TV 토론이 예정돼 있으니까 거기서도 최대 쟁점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똑같은 말을 놓고도 여야의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선거 전략에 맞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겁니다. 뭐 일단 가라앉더라도 또 어떤 계기가 되면 다시 또 오고 다시 또 가라앉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면서 아마 대선 끝까지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쟁점들이 있는데 다른 쟁점도 마찬가지고 이런 쟁점들은 한 번에 가라앉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대선 끝까지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시청자분들, 유권자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건 일종의 조건이 붙는 사안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래서 중앙일보의 인터뷰가 정말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법에 따라서 검찰이 알아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다라는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가 사실 그대로가 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정치 보복이라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그 조건이 달성이 돼야 확인이 가능한 것이고 민주당은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로 그래서 유권자 또 시청자분들의 상당히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권자들의 또 시청자분들의 질문이 들어왔어요. 주소창 보면서 두 분에게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소창에 어떤 질문 들어왔는지 한번 볼까요? 기자의 질문에 가볍게 원론적인 답변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오늘 발언은 이재명 후보를 도우려는 정치 개입이다. 엘린 윤이라고 하는 분이 보내셨고요. 이민석이라고 하는 분은 여든 야든 적폐를 저질렀으면 도려내야지 당연한 걸 한다고 하는데 정치 보복이라고 하느냐. 위에 두 분은 여당 청와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주셨고요. 문선영이라고 하는 분은 대통령의 적폐 프레임 씌워놓고 검찰공화국 안 될 거라고 어찌 장담하나요? 도승이라고 하는 분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왜 항상 발언이 문제가 되고 위험해 보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 위에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재수 의원께 답변할 기회를 드릴게요. 기자의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했는데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재명 후보를 도우려는 정치 개입이고 여든 야든 적폐를 저질렀으면 도려내야죠. 당연한 걸 한다고 하는데 왜 정치 보복이라고 하십니까? 앞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주 정리해서 압축해서 한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렇지가 않죠.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윤석열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닙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정말로 이게 역대 대통령 중에 정말로 절제된 권력을 행사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런 이미지는 우리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절제된 대통령 권력을 그동안 행사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측근 비리나 친인척 비리나 임기 말에도 불구하고 40%를 왔다 갔다 하는 지지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이재명 후보를 돕기 위한 선거 개입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설사 선거 개입을 하더라도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 저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지금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예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40대 35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미 결집할 사람들이 결집이 다 돼 있는 겁니다. 네. 우리 민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지지하지 않는 친문 지지자들의 결집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양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결집을 다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저런 발언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일부 친문 지지자들의 이재명 후보 지지를 위해서 한 발언이다. 이것은 정치 평론가들 하는 이야기고요. 대한민국의 이념적 스펙트럼에 의해서 다 결집이 되면 보수가 한 40 나옵니다. 그다음에 진보 진영이 전부 결집을 했을 때 한 35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영이 결집한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중도층 표심이 선거 일주일 정도 앞두고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행위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보고 나서 또 이상일 전 의원께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적폐 프레임 씌워놓고 검찰공화국 안 될 거라고 어찌 장담합니까? 윤석열 후보는 왜 항상 발언이 문제가 되고 위험해 보이죠? 질문이 그렇잖아요. 우리 앵커께서 중앙일보 질문 답변 다 읽어주셨어요. 네. 그거 들으신 국민들 답변에 뭐가 문제 있는지 생각하실 분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질문에 문재인 정부의 적폐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하나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럼 그걸 왜 합니까? 저 안 합니다. 이게 옳은 답일까요? 현 정부에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고 엄정하게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법치주의고, 그것이 공정사회를 지키는 길이고 사법정의를 세우는 거죠.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이미 여러 가지 열거를 했지만 대장동 문제, 성남 FC 의혹 문제 제대로 수사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김학의 불법 출금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 그거 왜 벌어졌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거 불법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수사 무마하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검찰을 이용해서 범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장동을 비롯해서 다 국민들의, 민주당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몰래 녹음한 사적 대화도 다 틀으라고 하는 분들인데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고 하자는 겁니다. 그게 무슨 정치보복하고 관련이 있느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화를 내고 분노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두 분이 오늘 격렬하게 말씀을 해주신 만큼 이 사안은 휘발성이 대단히 큰 사안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이 사안, 윤석열 후보의 언론 인터뷰, 또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요구,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화면 오른쪽을 눌러 SBS 뉴스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베이징 올림픽 영상과 경기 소식을 함께하세요. 저희 SBS 뉴스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